가설 검정 및 추론이다. 그래서 표본 추출된 자료를 통해 얻어진 값으로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정은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이렇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표본을 분석함으로써 가설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통계적 절차다. 그래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변함없는 생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요거고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귀무가설에 반하는 새로운 의견이다. 이런 것들은 시간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귀무가설에 반하는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으로다가는 카이스퀘어나 아니면 T나 F 또는 상관계수 R 또는 베타, 기타 이런 값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가설 검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 엄청나게 높고요. 큰 건물입니다. 여기 큰 건물이 있거든요. 이 안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요, 뭘 하고 싶으냐면 이 건물에 드나들고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균 키를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성인의 평균 키를 한번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얘를 계산을 해보는데요. 10,000명을 몽땅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키를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층에 일부의 공간만을 대상으로 한번 했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표본을 한번 뽑는다 그래 봅시다. 한 100명 정도를 뽑는다 그럴까요? 100명일 수도 있고 뭐 50명일 수도 있고 좋아요. 그래서 요만큼의 사람들을 뽑습니다. 샘플링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키를 재봤어요. 평균 키가 예를 들어서 175가 나왔다 봅시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175.0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연속형 데이터라고 그랬어요. 고정된 값은 아니죠. 어찌됐든 175가 나왔는데 이 값으로 이 건물의 사람들은요, 평균 키가 175야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주장을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야, 깨름칙하네. 어떻게 175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의 값으로 이 건물 내의 성인 평균 키는 175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점추정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점추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점추정의 경우에는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단일값이잖아요. 그래서 단일값으로 지금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한다고 하는 거니까 추측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좀 높여야 되겠어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범위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는 172에서 178이야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오차가 있어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5.0이야 평균 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172에서 178이야 라고 얘기하면 좀 더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구간 추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신뢰 구간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신뢰 구간은요. 90% 또는 95% 내지는 99%를 줄 수 있다. 자, 이거는요, 데이터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데이터가요,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라면은 어떤 것이냐, 신라면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면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는 한 10% 정도 틀려도 괜찮아요. 이런 거 할 때는 한 90% 정도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구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 한국 전구에서 전구를 생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LI율은 한 5%다. 그러면 정상 생산은 얼마야? 95% 이렇게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 병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신약이 있습니다.
이때 이 치료 성공률 같은 경우는 90%는 너무 약하죠.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잖아요. 95%도 좀 약하고요. 이럴 때는 99% 정도 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은 데이터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90 또는 95% 또는 99%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거는 확률 값이잖아요. 여기 같으면은 10%가 에라율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1%가 되겠죠. 이것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0.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0.95가 될 테고요. 이것은 0.99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에라율은 0.1이 되고요. 0.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0.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에라율.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유의 수준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유의 수준이 되죠. 그러면 요것도 유의 수준이 되겠죠. 통계에서는요, 이 유의 수준을 뭐라고 불러? 알파다.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추론값이 이 모집단 내에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이게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추론값이 모집단 내에 들어올 값은 얼마가 되겠어? 1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차트로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선을 한번 그려보죠. 중심 극한 정리에 따라서요. 데이터 값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평균 값을 175다 키가라고 했다고 한다면은요. 95% 신뢰 구간 내에서요. 5% 정도는 틀릴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175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175보다 좀 클 수도 있잖아요. 이 범위 내에 있다고 한다면 이 범위 바깥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요. 여기가 1 알파 값이라고 했죠. 이렇게 모집단을 추론했을 때 모집단에 포함될 값이죠. 그래서 귀무가설 채택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귀무가설 채택력이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요. 귀무 기각력이 되는 거죠. 통계는 언제든지 귀무가설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기각 채택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알파 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분의 알파 값 이렇게 되죠. 그래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 5%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기무가설은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변함없는 생각이라 그랬죠. 대립가설은 기무가설에 반하는 새로운 의견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검정 통계량 값은 데이터에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범주형이 연속형이 누구냐에 따라서 카이스퀘어 값이 될 수도 있고 t 또는 f나 이런 값이 나올 수 있다 했어요. 이 검정 통계량이라 했죠. 검정 통계량을 이용해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귀무가설이 채택이다 또는 기각이다. 그래서 기무가설의 채택 내지는 기각. 이건 거꾸로 대립가설의 채택 내지는 기각. 이걸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걸 결정하는 방법으로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요. 검정 통계량을 구한 후에 통계표를 이용한다 그랬지. 그래서 카이제곱이면 카이제곱표, t분포면 t분포 표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임계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임계치 값은요,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단측 검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양측 검정일 수도 있다 했지? 어쨌든 여기 있는 임계 값을 구할 수 있죠. 임계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이미 표를 통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야. 표를 통해서. 그래서 X축의 임의의 지점에 카이제곱이나 T나 또는 F값이 들어올 텐데 만약에 T검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기각되고 여기가 채택력이 될 텐데요. T값이 X축의 요 지점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어디 있어요? 귀무가설 채택력이 들어있잖아. 그러면 귀무가설
채택으로 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 지점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건 기무가설 기각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기무가설의 채택 내지는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P-밸류를 이용할 수 있다. P-밸류는 유의 확률 값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P-밸류는 유의 확률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률 값이다.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확률 값이에요. 최소한의 확률 값. 그래서 귀무가설이 맞았는데 틀렸다고 예측한 값이 1.5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6의 발생 최소 확률 값이 P-밸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P-밸류 값은 분포표를 사용하지 않고 귀무가설 채택 기각을 할 수 있다. 유의 수준이 알파라고 그랬죠. 95% 신뢰 구간에서는요 0.05라고 그랬습니다. 0.05 알파 값이거든요. 그래서 P-밸류 값이 95% 신뢰 구간 내에서 0.05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P-밸류 값이 0.05보다 크다 그러면은 귀무 채택이고 0.05보다 작다 그러면 이것은 귀무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5% 허용 범위라고 한다면은 5%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 그랬지. 새로운 의견 값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데 5% 허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인정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95% 허용 범위 내인데요. 새로운 의견이 5%를 넘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기존의 의견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럴 때는 귀무 채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설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다.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5% 정도는 틀릴 수가 있는데 그 5%를 우리는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고요. 알파 값이죠. 그래서 100분율을 일반 숫자 값으로 표현하면 0.05가 되는데 0.05 값이 유의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귀무가설 채택 기각을요. 검정 통계량과 검정 통계표를 이용해서 임계값을 구하고 이 임계값의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 채택력에 있느냐 기각력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귀무가설 채택 기각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P-밸류 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귀무 채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밸류 값이 0.05보다 작다고 한다면 5% 허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새로운 의견, 다시 말해서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실 P-밸류 값으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기각한다 이럴 때 쓰는데요. 이 P-밸류가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여기 모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합니다. 이때 이 샘플링은요 비보건 추출입니다. 비보건 추출은 무한대 추출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데 샘플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요 하나를 샘플링했어. 그러면 무한대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무한대분의 1 빼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거 모집단이고요. 그다음에 표본인데요.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검정 통계량을 구하잖아요. 검정 통계량 뭐라고 그랬어? 카이 제곱이나 t나 f 값이 된다 했죠.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이 검정 통계량으로 모집단이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샘플링을 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무한대분의 1로 샘플링을 한 겁니다. 극히 일부의 값으로 지금 확률 값으로 모집단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샘플링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p-value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요. 또 샘플링을 하고 또 샘플링을 하고 또 샘플링을 할 거잖아요. 여기서 검정 통계량을 구해도 역시나 똑같이 95% 믿을 수 있다 없다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p-value입니다. 그래서 p-value 값은 이렇게 또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추출된 샘플의 검정 통계량이 또 다른 샘플 데이터로 얻은 검정 통계량을 모집단에 적용하더라도 95% 이상 믿을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p-value는 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수익 수준 0.05보다 크면 또는 작으면에 의해 가지고 기무가설 채택 기각이 되잖아요. 그럴 때도 p-value가 쓰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p-value 값은요. 모집단으로부터 샘플링을 했을 때 이 샘플링 데이터 값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결정해 주는 값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는 p-value 값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